안녕하세요. 지금 도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의 연출을 맡게 된 김현주라고 합니다. 현재 20, 30대 청년층들의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지금의 청년들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려고 하는지 실제 귀농을 하게 된 한 청년의 집중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옥천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귀촌을 하여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곳은 느리지만 직접 한 잔 한 잔 커피를 내려주는 여유가 있는 곳이며 귀촌이 이어준 특별한 인연들이 선물처럼 쌓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놀러 가볼까요?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이곳은 종효 씨가 태어나고 자란 애정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등원시키고요. 등원시키고 이제 가게에 와서 이제 오픈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랑 놀다가 이제 밭에 일 있으면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하원할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퇴근을 하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때 무대 미술가로 일했다는 종효 씨. 그의 감성이 카페 안에 문득 묻어나오곤 합니다. 초반에 카페를 지었을 때 이제 그 디자인 같은 거를 뭐 신경 써서 했다기보다는 제 취향을 완전하게 반영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약간 옆집 삼촌 형네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애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오히려 좀 춥잖아요. 또 겨울은 또 추우니까 약간 따뜻한 분위기를 좀 더 내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약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하나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컨셉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요. 애들 뽑기에 뽑기에 환장해가지고 애들이 몰래 이렇게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보고 뽑으면 무효야 해가지고 애들 저한테 많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네,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메론 사이다는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네, 초등학생들만. 중학생부터는 판매하잖아요. 커피 원두는 고소한 맛을 볼까요? 네. 자, 뭐 먹을래? 그래, 이거 싶어. 하나 더 골라. 제가 오픈하고 첫 해에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7월 달에 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10시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집에 이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에서 태희가 오늘 밤바람이 너무 좋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창문 쫙 내려오는데 진짜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 운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향등을 켜고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라니가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죠.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핸들을 이제 2번 정도 꺾었는데, 그래서 이제 차가 뒤집혀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골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10시 이후엔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 뒤집혀 있는 상태로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막 발로 클락션을 누르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팔이 그때 다쳤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나? 그때 할아버지가 딱 걸어서 지나가시면서
사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시더니 저 신고 좀 해주세요. 집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해줄게.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뒤에 이제 경찰 분들이 저를 좀 구해주시고 소방관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응급처치 받고, 그때 그 할아버지 없었으면은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시동은 켜져 있지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던 지금은 웃지만 그때 당시 진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여기 와서 고라니, 뭐 멧돼지, 뭐 심지어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도 꼭 도로에서 쉬더라고요. 막 그런 애들 요즘에는 피하지 않고 그냥 속도를 줄이면서 다니고 있죠.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마을의 벽화를 그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능검이의 세 가지 시련이라는 작품인데요. 능검이라는 안 내면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교훈,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었고요. 그 캐릭터나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다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제작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코온과 덕산사라는 벽화예요. 그래서 유코온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각색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호랑이랑 유코온이라는 이제 인물이 게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 겸 놀이 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약간 봉사활동 일환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꾸며보고자 했고, 이 담벼락 주인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홍시도 막 따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이웃 주민분들께서 너무 예쁘다고 자기 벽에도 또 그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옆에 또 그릴 생각입니다. 이종효 사장님의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이고 모여 이 작은 시골 마을에도 하나둘 생기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갔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시원을 그때 살았었는데, 창문 있는 고시원은 5만 원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창문 없는 고시원으로 살았었는데 그때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에 이제 고시원에 있는 방을 잡고 광주에 있는 무대미술을 하는 그런 회사에 다녔는데, 매일매일이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침 한 7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출근하면 이제 야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주말이 따로 없다 보니까 뭐랄까 너무 저에 대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되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했었지만, 나의 인생인 무엇일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딱 고시원에 누워 있는데 깜깜하거든요. 불을 안 켜면. 왜냐면 창문이 없으니까. 딱 누워 있는데 마치 약간 관 속에 누워 있는 듯한, 뭔가 내 인생이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하나의 부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커다란 프로젝트를 좀 끝내고 우리 담당하던 부장님한테 제가 조금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딱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뭔가 되게 후련한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려왔어요. 뭔가 좀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 2달 누워 있었나? 실컷 잠자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못 만났던 친구들 좀 만나고 한 2달 정도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빠가 보다 못해, 야 나 딸기 심을 거니까 딸기 심는 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귀찮은데 하면서 했는데 이게 단순 노동이에요. 되게 이렇게 땅을 파고 딸기를 넣고 이렇게 덮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 노동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재밌겠는데?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그
옥천에 농업기술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귀농귀촌 학교를 등록을 해서 저 농사를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아직 딸기 농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짓지 않고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왜 딸기 농사 안 져요? 그래서 저 짓고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딸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져보려고 이제 일을 하는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막 계속 이제 기관지도 붓고 콧물도 계속 나오고 몸도 되게 간지럽고 막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제가 딸기 잎사귀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이라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배웠던 게 이 판매하는 것도 농업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페를 딱 차리면서 딸기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카페예요, 사실. 귀촌하게 되어 부모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는 종효 씨. 시골길을 달리고 달려 부모님이 운영하신다는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수확 시기는 아니어서요. 잎사귀 정리나 이제 런너라고 해서 얘네가 번식을 해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해주고 꽃대 같은 것들도 좀 정리해주고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은 딸기 포장 같은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딸기가 이렇게 하나 익었죠. 딸기 어떻게 따냐면 이 꼭지 부분을 잡고 최대한 이제 열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꼭지 부분을 닦고 이렇게 똑 하면 따지는 거거든요. 딸기 고를 때는 요 잎사귀가 붙어있는 잎사귀가 되게 싱싱한 거가 되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볼 수 있고 빛깔을 봤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진짜 맛있는 딸기니까요. 그런 딸기로 고르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또 벌이 쏘이셔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연락할 데가 없어서 제가 빨리 와가지고 같이 응급실 데리고 갔던 적도 있고 가깝게 사니까 서로 응급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제가 또 누나나 이제 형들도 좀 안심하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네요. 마을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미술 심리 수업도 하고 계시다는 종효 씨. 그의 수업을 듣고 있는 안내중학교 학생들을 화상통화를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안내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강원유라고 합니다. 저는 안내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신소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내중학교 1학년 성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내중학교 1학년 1반 3번 복승입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그냥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미술심리다 해가지고 그냥 듣게 됐어요. 이걸 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어요.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진로도 제대로 정해진 게 없고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내 미래는 어떨까 하면서 좀 더 자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진로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미술 심리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이랑 친해지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 선생님은 저희랑 같은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미술로 수업을 하니까 좀 더 즐기고, 또 흥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도 생기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심리 선생님이랑 5학년 때 잠깐 웹툰 선생님으로 만났었는데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좋았고 선생님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의 심리도 알아보고 나의 심리도 알고 미술이어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종효 사장님 덕분에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평소에 쉽게 경험하지 못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되게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게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기초는 아니지만 기초이나 기농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저처럼 카페를 하진 않더라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와보셔서 저랑 또 이야기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힘내십시오.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커리어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종효 사장님. 시골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의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